모르는 사람만 손해보는 미국 주식 절세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증여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배우자 증여법은 훨씬 고액을 절세할 수 있어서 절세의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기도 한데요. 취득가액, 양도가액, 4개월 평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첫 번째 기본 원리부터 3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마지막에는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디테일 3가지. 특히 오늘 영상은 요즘 제가 자주 도움을 받고 있는 세무사님께 크로스 체크까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오늘도 쉽게 하지만 꼼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산 가격이 있죠. 그리고 내가 판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 차이 금액에 세금을 일정 퍼센트 매기는 방식이 기본적인 세금 부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가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판 가격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판 가격이 낮아지면은 5,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다면은 10,000원밖에 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내가 산 가격을 오히려 높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대략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10,000원만 이득을 봤으니까 이때도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배우자 증여법은 이 내가 산 가격 자체를 조정해서 순이익을 줄여서 결국 세금도 줄이더라. 이쪽 방법이라고 기본적으로 원리를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은 주식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저희가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현재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면은 이득 금액이 9,000만원이죠. 하지만 기분은 좋은데 세금이 걱정됩니다. 9,000만원 세금 먹으면은 현재 1,925만원, 거의 2,000만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매수한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이 차익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든다는 메커니즘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매수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이 주식을 증여를 하는 겁니다.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주식의 주인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을 증여의 취득 가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원이었으면은 매수 가격을 1억 원이라고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9,000만원 차익이 0원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도 0원이 되어버리는 매직. 이것이 바로 배우자 증여의 기본 원리. 그런데 이 매수 가격 1,000만원을 그대로 1억 원으로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증여한 시점에 주식 가격의 2개월 전, 2개월 후에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구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이 매수 가격을 환산해 주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가가 1억 원이다 하면은 주식 가격이 큰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 한 4개월 근방에서 한 1억 원 근방으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도 1,000만원에 매수했다는 것보다는 훨씬 현재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금 절세가 크게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이런 복잡한 말들 나오거든요. 용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판 가격에서 내가 산 가격을 빼고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팔 가격을 양도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취득가액 부분을 높여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을 할 것이다. 그 방법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버린다. 증여를 하면은 취득가액이 4개월, 최근 4개월 종가 평균으로 바뀐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자면은 ETF의 경우는, 개별 주식이 아닌 ETF의 경우는 놀랍게도 4개월 평균이 아니라 전일 종가, 즉 바로 어제 가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현재가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현재가가 1억 원이었으면 거의 매수 가격도 1억 원으로 쳐버린다. ETF의 경우는.
VO, QQQ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의점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점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스킬은 10년간 6억 원 한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과세 한도 자체가 10년간 6억 원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6억 원 이상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절세만을 위해서 일단 배우자에게 주식을 줬다가 나중에 주식 팔고 절세하고 다시 나한테 입금해 라고 하면은 국세청에서 탈세로 여깁니다. 즉 증여하고 매도 후에 배우자로부터 다시 수취를 하게 되면은 원래 산 가격대로 리셋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그냥 원래대로 부과해버린다. 없던 일이 되어버린다.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만 한 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증여한다는 마인드로 증여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근데 부부라는 게 일심동체 아니겠습니까? 뭐 어때? 하는 마인드로 절세도 하고 금술도 돈독하게 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주의점은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증여를 하고 나서 즉시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이 돼서 증여를 한 후에 즉시 매도를 해버린다? 이러면은 또 국세청이 삐빅 하기로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1년 후에 매도를 해라. 배우자가 받은 후 1년 뒤에 매도를 해라. 1년 정도는 유예 기간을 둬라. 라는 게 이번에 개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이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개정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증여받은 배우자는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즉시 매도도 가능하다. 아직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저는 별로 아쉬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김잔잔식 마인드는 세 번째,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디테일 3가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디테일 3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실 때 전체 금액보다는 수익 금액을 보셔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주식에 1억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 주식을 보고 2천만 원 수익도 크고 증여 금액도 1억 정도, 1억 2천 정도 되니까 여기에 이 스킬을 써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아까 주의점 3가지에서 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말씀드렸죠. 무한 쿠폰이 아닙니다. 한도가 있는 쿠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 이득이 난 주식이 있다?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증여할 예정이다 하면은 어차피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은 이 이익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클수록 세금도 많이 부과되는데 그렇다면은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쪽에 절세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쪽에 절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증여는 초기 투자 금액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과 6천만 원 증여의 옵션이 있을 때 1억 2천만 원을 여기에 써버리면 너무 아깝죠. 증여 금액이 크면 한도도 크게 차감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금액은 작을수록 좋고 수익 금액은 클수록 좋다. 세금 절세 폭이 커지기 때문에 복잡하시면 그냥 이것만 캡처하셔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클 때 필살기로 사용하셔라. 디테일 많이 말씀 안 하시는데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디테일은 또 재밌습니다. 약간 쎄하다 싶으면은 취소해버리세요. 이게 또 뭔 말이냐? 아까 1,000만 원에서 취득 가액을 현재가 근처로 올릴 때 개별 주식의 경우는 4개월 종가 평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 주식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가격이 갑자기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난 1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2개월 후에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취득가액이 조정되고 나니까 5천만 원 근방에서 형성이 됐어. 그렇다면은 나는 한 1억에서 1천만 원, 9천만 원에 대한 절세를 기대했는데 대략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의 절세밖에 안 들어가네. 이 정도 절세할 거면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시원하게 취소를 해버리면 된다. 번복을 해도 오케이. 두 번째, 오히려 2개월 후에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어요. 1억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2억 원이 되면서 기분은 좋지만 취득 가액 자체가 2억 원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약에 6억 원 한도에 맞춰서 증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여 가액이 올라가면서 6억을 넘어버리네? 그래서 오히려 증여세를 또 내야 되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유불리를 따져서 애매하다 싶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드리자면은 증여일 기준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일 2개월 후에 취득 가액이 확정되고 나서 내가 이거는 좀 번복하고 싶다 하면은 유불리 따져서 취소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ETF의 경우는 4개월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두 번째 디테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디테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디테일은 너무 애쓰지 마셔라.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좋다, 개정이 되어도 충분히 좋으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증여할 주식이 있다면 개정되기 전까지 하면 좋은 건 맞죠. 1월 1일이 지나면은 증여 1년 후에 매도가 가능한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밌게도 부동산에서도 이런 배우자 증여법으로 절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부동산의 경우는 증여한 후에 10년 동안 매도를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1년밖에 안 돼요. 특히 이 개정이 11월 말까지만 해도 2년 정도로 하겠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찌저찌 하다가 2년이 아닌 주식은 1년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비교하면은 10배나 좋잖아요. 충분히 좋다. 그래서 1년 동안 못 팔긴 하지만 1년 해봤자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좀 올라봤자 기존에 절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상승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이것 때문에 아깝다. 왜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마음 편한 재테크, 김잔잔 마인드가 아니죠. 1년 동안 낼 세금을 보는 게 아니라 절세를 받는다,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결국 인생만사 관점의 차이입니다. 김잔잔식 관점, 개정돼봤자 1년 제외하고는 수천만 원, 훨씬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보다 10배는 낫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은 장기 투자 하실 거잖아요. 이런 배우자 절세는 10년 한도 내에서 한 번씩 절세 끊어준다. 지난 250만 원 절세처럼 한 번씩 끊어준다. 세금 절세하고 가자. 이런 느낌이지 어차피 절세하고 1년 뒤에 바로 팔 건가요? 아니죠. 또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자체에 대해서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많이 내지 이쪽에만 집중하면서 분개를 하는데, 많이 벌었으니까 이 많이 벌었다 쪽에, 이쪽에 집중을 하셔야죠.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쪽을 보고 살 거냐, 이쪽만 보고 살 거냐. 그래서 저는 개정이 되어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너무 이 개정사항에 애쓰지 마시고, 증여할 주식이 있다면 연말까지 하셔도 좋지만 아니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편안하게 물 흐르듯 재테크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로 해서 지난 영상 250만원 절세법까지 포함하면은 미국 주식 절세법은 완벽바삭하게 마스터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진짜 이거 2개 말고 또 다른 꿀팁 없나요? 라고 우리 김남영 세무사님한테도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또 비집고 들어갈 절세 꿀팁은 없나요? 이 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절세 꿀팁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면 네. 가장 큰 절세 방법은 네. 미리 사전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컨설팅을 하는 게 가장 네. 중요하다. 컨설팅 하면 뭐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미리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 아니면 나중에 상속을 한꺼번에 받아서 상속으로 처리하는 게 세금이 덜 나올지 이것도 또 이제 다른 재산 규모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크다면은 약은 약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맞습니다. 하고 대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면은 이 두 네. 가지가 사실 해외 주식은 절세 방법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절세법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정도로는 만족 대만족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을 정확성 있게 원숭이도 이해할 만큼 쉽게 다뤄드리는 영상도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